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야당 간사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도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그런 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치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청문을 지속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어떤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님, 방금 그 말씀 죄송합니다. 네.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통계를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우리 의원들이 단 한 건을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네. 오히려 들고 가는 기회가 될 텐데 느끼기에는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마 크게 세 가지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이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데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10년 또는 15년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이제 연도말 잔액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 5년간의 매 연도말 저와 제 처의 금융자산의 연도말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 아들의 이제 휴가를 비롯한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 전화 또는 공정위 어떤 차원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자료는 국방부의 자료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마 엄마 아파트의 이제 전출입과 관련해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제 출입국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는 못했지만 의원님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여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으면 저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회의 진행은 하시죠. 네. 지금 후보자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저희 방에서 제출한 이 자료만 하도록 이건 아들의 병력 문제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12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기로 해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과 부적절한 부분에 그 자료를 저희한테 줘보십시오. 예. 정해를 요청합니다. 정해보다도요.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일단 질의부터 하시고요. 또 계속 진행을 할 건지 말 건지는 제가 그 이에 판단을 해볼게요.
저 자료 받아. 질문 일단 하시죠. 지금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뭐딱 이걸 다 읽을 동안에 그럼 가만히 있을 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질문을 질의하고 하십시오 난 다음에 일단. 예.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수장으로 지내온 경제개혁연대의 창립 선언문은 투명성과 책임성 이 두 부분을 유독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투명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는 1999년 3월 맹문학군이 있는 목동 현대아파트 36평을 구매했습니다. 1억 7,550만 원 주고 산 것이 맞습니까? 예, 아니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다운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다운 계약서에 엄밀한 잠깐만. 의미가 예, 네. 답변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의 또 질의도 이어지고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게 처리를 맡기는 것이 그 당시 관행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기준에서는 국민의 법과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표준가 시가에 의한 그 계약서를 제가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계약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계속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어떻게 끊느냐? 그 당시에 관행이었다 아니다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앞으로 계속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에 예 아니요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예 아니요로 답변하시고 의견을 물었을 때 그때 살을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에는 5천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표준 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묻는데 제가 제출 안 했다. 그럼 누가 제출한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글쎄요. 2006년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기 전에는 제가 뭐 죄송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어떤 맡겨서 그렇게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우리 이 구매자 구입한 분과 함께 인원한 후에 다 제출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구청에 5천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제출한 기억은 없습니다. 예, 잠시 그 질의 중단하고 예, 위원장님. 지금 청문위원이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간 좀 되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는 부분에 정답을 회피한 채 계속 다른 말로서 계속 시간을 끌고 회피해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의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그걸 뭐 기억을 못 하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김한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부당하다는 건지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사실 이번에 청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제가 제 책임하에 제출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곤란한 사정이었다라는 게 그 당시에 관행이 아니었나라는 취지의 답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아까 의원님의 질문에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이 물론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을 말씀을 올린 거였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계속 봐도 잠깐만요. 이건, 잠깐만요. 이 건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상조 후보자가 부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김상조 후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억을 하시든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 오해는 불식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당장에 그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오후 한 5시까지 5시쯤 되면 저희들이 한번 그 휴식을 가질 예정인데요. 네. 그때라도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그럼 질의 네. 중이시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발언을 마치고 나면 의사진행 발언을 드릴게요. 예, 하시죠. 네. 예, 우리 김상조 의원님, 제 같으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시간이 관행이었다고 안 가. 생각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죄송합니다. 투명하게 지난날에 대한 잘못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래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이 청문회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제가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 안 하시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시는 것 자체가 그거는 투명하지 못하고 용기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천만 원 구매했다고 계약서 제출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제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누가 세금을 냈습니까? 제가 냈습니다. 세금을 내신 예, 분이 취득세는 제가 냈습니다. 예. 세금을 내신 분이 누가 제출했는지 계약서 제출했는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고 계속해서 얼버무리시면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이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할 의무, 책임을 갖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 그 책임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까지 본인이 내셨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이 계약서 제출했는데 아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을 빙빙 돌리신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옳지 못합니다. 네, 지금 5천만 원 당시 시세가 이 계약서 보니까 1억 7천여만 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기재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세금 5천만 원에 따른 세금 내셨죠? 그 당시에 지방세법에 따르면은 거래 실거래가와 표준 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되고 제가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신 겁니까? 아니면 1억 7천여만 원에 대해서 이 신고는 그렇게 하셔도 계약서 세금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셨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분명히 그 당시 세법에 따르면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취득세를 낸 것이 맞고요. 다르지만 그 당시에 거래 관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자꾸 시간이 가고 그러는데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거를 묻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본인은 다운 계약서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운 당시 계약서라는 가능이 것은 그랬으니까. 거래 계약서를 2장을 작성하는 것을 다운 계약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것은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제가 의뢰해서 물론 제 잘못된 그 다운 당시에 계약 후보자님 다운 네. 계약서라 하면 방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지만은 네. 세금을 멘탈할 목적으로 금액을 상방이 조정해서 작게 신고하는 걸 다운 계약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따르는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하게 헛바퀴가 도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네네. 지지- 예, 정말로 의원님 죄송합니다. 예. 다 빼졌습니다. 다 빼드렸고요. 예. 예, 이하경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한표 의원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께서 예스네로 대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억을 못하거나 설명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답은 예스노 아닌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스노로 안 하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거 아니냐, 시간 끌기 하냐고 하시면 후보자가 위축당하죠. 저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당시에 거래 관행으로 이게 집을 계약할 때 그 부동산 사무소에 찾아가면 그들이 실 계약서는 씁니다. 그러나 법무사를 통해서 보고를 다 맡깁니다. 그럼 법무사가 그 당시 표준시가로 보고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합니다. 막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스노로 못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지. 그걸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하면 근데 무리입니다. 이하경 의원님 말씀은 우리 후보자를 도와주기 위해 사실은 말씀으로 뭐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에 가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건에 가는 이야기예요? 예, 예 말씀하세요. 지금 그 후보자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검증하고자 하는 그 짧은 시간 속에 저희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가급적 인정하시고 이 자리에서 과거에는 그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 정부나 이럴 때 다 검증했던 것이 다 그때는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하면 다 면피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은 있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는지 여부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나 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네. 앞으로 답변하실 때 제가 아까 질문 드릴 때도 사실은 제가 그래서 또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명백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사실을 확정해 가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말씀을 그런 거는-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네. 우리 저 이하경 간사님께서도 이 청문 이거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이 좀 기회를 갖고 하실 수 있도록 여당 간사님께서 좀 아량을 좀 베풀어 주시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간사님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예, 야당 간사로서 또 제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자 잠깐만. 아니 예. 무슨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그럼 짧게 하십시오. 예. 그 우리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시간이 한정된 시간에서 이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게 알맹이만 묻고 계속해서 이렇게 넘어가 줘야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인정을 얻는 하시고 인정이시든지 부정이시든지 하시고 넘어가 버리면 계속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부분을 변명하시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꺼버리니까 오히려 이렇게 자꾸 상태가 고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여당 간사님께서도 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의원들이 질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양해를 하시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의사 진행 발언은 좀 생략해 주시고요. 자유한국당의 존경하는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12시까지 우리 청문위원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자료에 대해서 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바로는 한 건도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야당 간사가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이런 자료 요청에 대해서 후보자도 일체 응하지 않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지 아니한 것은 결국 이 청문회 자체가 부실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청문위원들로서는 우리 국민들께 그런 그 세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치 못하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일로 지사님 예. 방금 그 말씀 예, 죄송합니다. 하시는데 예, 네. 그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꼭 필요한 자료는 단 한 건이라도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통계를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 맞는 말씀이 아니고요. 네. 우리 의원들이 단 한 건을 질의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명하는 것이 네. 오히려 들고 가는 기회가 될 텐데 느끼기에는 불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유리한 자료는 제출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네. 그 점에 관해서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 아마 크게 세 가지 자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어떤 이제 재산 형성과 관련해서 특히 금융자산과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는 부분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아마 음마 아파트의 이제 전출입과 관련해서 제 장인어른 장모님의 이제 출입국 기록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장인어른 장모님의 출입국 기록을 떼지는 못했지만 의원님의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여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시면 제가 그 두 분의 여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 저희 잠깐만요. 자료 요청을 하신 것 중에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목록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후보자인데 검토를 해가지고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청문을 지속한다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그 청문 준비를 하면서 의원님들로부터 약 600건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는데 제가 제출하지 않은 것은 46건입니다. 제가 제출하지 않은 46건은 보유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또는 제 가족의 일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은 건데 600건 중에 46건의 미제출이 그렇게 큰 어떤 질책을 받을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보자요. 많은 의원님들께서 10년 또는 15년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이제 연도말 잔액 이런 거를 이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문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최근 5년간의 매 연도말 저와 제 처의 금융자산의 연도말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개인 어떤 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그 제 아들의 이제 휴가를 비롯한 이제 병역과 관련된 자료는 저희 전화 또는 그러니까 공정위 어떤 차원에서는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자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자료는 국방부의 자료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국방부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